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힘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. 오늘 분석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현재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. 바로 양면 전쟁입니다. 한쪽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AI 기술이 이끄는 거대한 기회가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.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두 힘의 충돌이 실제 시장 데이터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. 정말 시장의 공포가 피부로 와닿지 않나요? 한국 야간 선물이 무려 2.4% 넘게 급락했다는 건 이건 아주 명백한 공포 신호거든요. 게다가 환율은 또 어떻고요? 1,475원을 넘어섰다는 건 그만큼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맞습니다. 이건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.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PER이 축소된다.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할인이 적용된 상태라고 말하거든요.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오직 시장의 두려움 때문에 가격이 꾹 눌려 있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트레이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모두가 패닉에 빠진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뭘 찾고 있을까요? 그 핵심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혹은 싼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PER이 낮아진다는 건 똑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예전보다 훨씬 싸게 살 기회가 생겼네?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. 현재 시장을 뒤덮은 이 공포가 단순히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 불안감 속에서도 시장의 한 축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힘, 바로 기술 분야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AI 인프라를 까는 건요, 그냥 반짝하고 끝날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앞으로 최소 3년, 길게는 1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거든요. 바로 이 차트가 기회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30%에서 많게는 50%까지도 싸게 평가받고 있어요. 전문가들은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야말로 공포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는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. 그럼 이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지금 이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고 또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는지 그 전장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우선 리스크부터 짚어보죠. 첫째, 중동 사태 같은 문제로 반도체에 꼭 필요한 헬륨이나 알루미늄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. 둘째, 여전히 높은 금리가 기술주 같은 성장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언제든 AI 칩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.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.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에는 확실한 기회도 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폭발적으로 필요한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. 참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수주가 늘어나는 K 방산. 그리고 하드웨어 붐이 지나가면 반드시 찾아올 다음 물결, 바로 AI 소프트웨어와 보안 분야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장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. 과연 프로들은 이 안개 속에서 어떤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. 그들의 전략은 바로 이 네 가지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죠.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화력 확보.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. 보통 20에서 30% 정도를 권장하는데요. 왜냐하면 시장이 더 떨어져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 우리는 이 현금, 즉 실탄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. 두 번째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. 이걸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
반도체나 방산처럼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기업은 계속 사모으고 롱. 반대로 실적도 없는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식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파는 숏 거죠.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떤 주식에 집중해야 할까요? 바로 이 해자를 가진 기업들입니다. 해자라는 게 뭐냐면 옛날 성주위에 파놓은 연문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죠. 네,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, 바로 숫자, 즉 기업의 펀더멘털뿐이라는 겁니다. 그것만이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등대입니다. 자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. 이렇게 안개와 공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과연 무엇인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